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국가고시 대비하여 임종요양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요양보 첫 번째, 임종 전 단계입니다. 임종 전 단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임종을 맞이할 때 나는 단순히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런 처치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말기 환자나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단순히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연명 의료를 나는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지 이것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나는 그냥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플러스 그리고 관리기관에 등록,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작성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어요. 효력은 가집니다만 특이할 만한 점은 의료기관에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진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으니까 내 연명치료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명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산소호흡도 하고 싶고 인공호흡기도 꽂아서 혹은 콧줄도 꽂고 해서 조금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 또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종 전 단계에서 두 번째 연명의료인데요. 연명의료는 무엇일까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서, 즉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심장이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하면 심장이 다시 뛰겠죠. 심장과 폐를 살리는 것이 심폐소생술이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이거는 이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이런 의학적인 시술을 바로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하더라도 이분들에게 통증 완화라든지 영양분 또는 물, 너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요 내용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산소 같은 경우도 인공호흡기와는 틀리게 산소라고 하는 거는 숨을 쉴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소의 단순 공급은 코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끼우거나 나잘 캐뉼라 같은 것을 이렇게 대어주면 산소 공급은 편안하게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인공호흡기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입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또 그 가족과 같이 이 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케어인데요. 통증이나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인 또 심리, 사회적인, 영적인 영역까지도 전체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가 무엇입니까? 그럼 호스피스와 또 완화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종기 단계인데요. 임종을 맞이할 때는 임종의 전 혹은 임종 시, 임종 후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임종이 가까웠구나, 임종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의식이 점차 흐려집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게 되죠.
자, 그리고 맥박은요, 약해집니다. 혈압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또 깊게 또 천천히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가쁘게도 쉬다가 또 천천히도 쉬다가 또 거의 안 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막 몰아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임종시 호흡이라고 하는데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임종의 징후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손발은요 차가워집니다. 점차 싸늘해지고 식은땀도 나고요.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죠. 요실금, 변실금, 항문이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를 보시면 퀴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는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상자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 죽음을 나는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임종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 부정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고립의 단계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이 키워드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 부정 단계로 보시면 되고, 자신의 병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나 아니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분노가 되죠. 자, 분노일 때는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지금 왜 지금이야?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고 주변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절대자, 신에게도 이러한 면들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타협인데요. 이제 아니야라고 부정도 했고 또 화도 났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타협이라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타협은 그래,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혹은 우리 아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이 단계가 타협이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이 타협일 때는 무엇을 시도하느냐?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때는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고요. 이때가 이제 참 어려운 과정이죠. 자신의 감정을 우리는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이때 아주 좋은 케어가요.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우울하신 분이 누군가 옆에 있네? 그러면 그 우울한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또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은 왜 필요하느냐면 이런 거 가지고 슬퍼하세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그럼 어떤 점이 힘든 건지, 아니면 난 너무너무 우울한데 막 울고 싶어요. 그러면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용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키워드가 나는 지쳤어 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수용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신체 각 기관이 있습니다. 호흡 또는 어떤 신체 기관지, 호흡기계 또는 이제 전반적인 순환기계통, 또 수면, 또 정신계통, 이렇게 여러 계통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과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은 일단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우리 호흡이 불규칙하다 이러면 임종시 호흡인데요. 무호흡이나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호흡의 양상이 나타나면 이제 임종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 임종시 호흡이 나타났고 곧 이제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때는 숨을 쉴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상체를 또 머리를 살짝 높여주고 이때 이제 연하게 가습기를 틀어주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자, 두 번째 체온의 변화는 몸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피부색도 파랗게 변해지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보온을 해주시되 담요는 가능합니다만 어르신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기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면 양상의 변화인데요. 점점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소통이 어려워지겠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제 어르신 막 손을 흔들면서 어르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뭐 또 반응이 없어도 손을 흔들거나 막 큰 소리로 말하면 어르신이 편하게 못 돌아가세요. 그래서 조용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도 투명인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신 기능의 변화인데요. 많은 혼돈을 일으키시죠. 신진대사가 변화되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는데 진압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르신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너무 정신없으신 양반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다 귀찮아하실 건데 이때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분에게 약을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어르신 제가 어르신 숨쉬기 힘드시니까 상체를 조금 높여드릴게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니까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서 모든 내용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신기능 변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신진대사 변화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어머 어르신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 어떡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반복되는 동작을 우리가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억제하지 말고 대상자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신 내용 좋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설 기능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소변 조절 못하죠. 실금 실변하는 거 너무 또 당연합니다. 자, 이때는 침상에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고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기저귀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하고요. 많이 새어나오니까. 자, 그리고 배액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호흡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 기관지 내에 가래가 계속 그렁그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호흡이 좀 편할 수 있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시고 또 가습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화 기능의 변화인데요. 음식, 수분 잘 안 드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 이거 안 드시면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먹이지 말고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주시고 생수는 입에 조금씩 이제 스프레이로 약간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장 기능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신장 기능이 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든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의료팀과 연계하여서 소변출 삽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보겠습니다. 자, 불안하고 두려우실 텐데요. 이때 증상들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시고 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라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어르신 손을 잡아주고 어르신 곁에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인에게 부담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제해준다 이게 아니라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대학 동기 혹은 군대 같이 군 생활했던 동기들, 아니면 경로당에서 만난 여친 만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소문을 해가지고 네, 만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르신 갈 때 따뜻하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돕는 방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존중해 줍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함께 있을 것임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의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상자가 원했던 임종 장소가 있습니다. 나 집에 가서 임종 맞이하고 싶어요. 혹은 희망하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보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고통 없이 임종을 맞도록 돕습니다. 진통제 사용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이렇게 통증 완화 의료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침상머리를 높이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는 갈아주셔야 되겠죠. 자,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들으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자, 임종 후의 요양보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후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면 2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이제 몸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해주고 싶을 때 언제 해야 되나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럼 사후 강직이 시작된 이후에가 아니라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사후 강직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착된 튜브나 장치가 있습니다. 아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다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산소 호흡기 혹은 소변줄, 콧줄 이런 것들 다 간호사에게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사후 시반이라고 하는 사후 강직처럼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이러한 상태를 사후 시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야 얼굴색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르신이 이제 임종하게 되면 입관도 하시잖아요. 입관하기 전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그때 얼굴이 다 보면은 얼굴이 이제 괴로워서 얼굴 시커멓고 막 이러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얼굴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셔야 얼굴색이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는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임종을 이제 여러 번 지켜봤는데 가끔 이제 눈이 암 감기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르신 평상시 때 혹시라도 어르신 너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한이 있으셔서 이렇게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드립니다. 눈은 점막이기 때문에 좀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솜이나 꺼즈를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치는 뺄까요? 아니면 그냥 착용을 해놓을까요? 가족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결정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종 후 요양보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둔부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임종 전에는 관략근이 많이 이완되면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기저귀를 채워주지만 임종 후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패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습니다. 자, 이때 얼굴을 덮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 보시면 방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조명은 차분하게 합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 8번째는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억해 주시고요. 9번째는 이제 소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이 이제 가지고 계시던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모아놓고 목록을 만듭니다. 어르신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임종 후에는 어르신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유물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르신 장례 치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쓰던 거 뭐 티슈하고 뭐 옆에 드시던 간식 뭐 이런 거 다 싸주세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르신의 목록 옷이라든지 어르신 사용하시던 물품들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유품으로 나중에 장례 치르고 나면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오시죠. 그때 이제 이 소유물과 목록을 같이 챙겨드리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임종을 맞이하신 가족에 대한 요양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 보겠습니다. 임종 시에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합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손녀딸이 할머니 손에 큰 거예요. 너무 할머님이 이 손녀딸을 아주 사랑으로 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났는데 이 손녀딸이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할머니 몸을 깨끗하게 내가 닦아드리고 싶다. 보통 제가 닦아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하고 따뜻한 물을 갖다가 드리고 어르신 이렇게 손녀딸이 할머니 몸을 닦아드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진짜 마음이 많이 찡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종 시에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 뭐 우리가 냅두세요. 뭐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 하시는 길을 뭐래도 뭐 입에 뭐 침을 흘렸다. 그러면 닦아드리고 싶고 또 이마 얼굴에 뭐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그러면은 닦아드리고 싶고 땀도 흘리고 그러시면은 땀도 닦아드리고 싶고 옆에서 대화도 하고 싶고 손도 잡아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직접 돕게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임종 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2번째는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장례식, 장지까지 같이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너무 오버액션이세요. 네,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째는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족을 지지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너무 좋죠.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됩니다. 지금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진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분들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 경건하게 이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큰 지지자가 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슬프고 비통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잃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내용이라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투적인 말로 이걸 피상적인 말이라고 하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은 뭐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땡입니다. 이거 5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번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제 아버님 돌보던 자녀분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힘 많이 드셨죠.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가족들의 그 고통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돌아가시는데 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또 휴지를 주시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나도 이 감정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는 걸 막 못 울게 한다든지 막 슬픈 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8번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너무 억제하는 것도 좀 이상한 가족들입니다. 네, 울질 않는다든지 장례식을 안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가족의 태도나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 네,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임종요양보 살펴봤습니다. 네, 임종시 요양보호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지만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요양보 제공하다 보면 이 임종요양보를 해야 될 시점이 오겠죠. 임종요양보 잘 제공해 주시고 또 국가고시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